호스피스 병동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나. 이지영은 수많은 이별을 지켜봤다. 하지만 오태성 씨와 정미소 씨 부부만큼 내 마음을 울린 사연은 없었다. 처음 태성 씨를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다. 47세, 시청 세무과 공무원, 키 175cm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성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었다. 간호사님, 제 아내가 자꾸 어지러워해서요. 검사 좀 받아보라고 했는데 첫 만남부터 그는 조심스러웠다. 결혼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된 신혼부부라고 했다. 47세의 첫 결혼이라니 요즘 시대에도 늦은 편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늦게 결혼하시게 됐어요? 글쎄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미소 씨를 만나고 나서야 결혼이 뭔지 알게 됐어요. 태성 씨의 눈에는 신혼의 설렘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47년 동안 혼자 살아온 남자가 처음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게 보였다. 미소 씨는 35세,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뭔가 슬픈 기운이 감돌았다. 신혼인데 벌써 병원 신세를 지네요. 미소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태성 씨는 즉시 아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검사 받고 몸조리 잘하면 돼. 47세 남자가 보이는 서툰 다정함이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 미소 씨는 간단한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를 찍고 집으로 돌아갔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일주일 후 태성 씨가 혼자 병원에 왔다. 아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못 왔어요. 결과만 듣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CT, MRI, 조직 검사까지. 뭔가 심각한 건가요? 태성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 3개월 만에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듯했다. 일단 정밀 검사부터 받아보시죠. 그날부터 미소 씨의 병원 방문이 잦아졌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미소 씨는 혼자 올 때가 더 많았고 태성 씨가 함께 올 때는 왠지 불편해했다. 오빠, 회사 일 바쁘니까 혼자 와도 돼요. 무슨 소리야. 아내 아픈데 남편이 안 따라오면 되겠어? 태성 씨는 고집스럽게 시간을 내서 함께 왔다. 47년을 혼자 살다가 처음 생긴 가족이었으니까. 어느 날 미소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태성 씨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간호사님, 혹시 아내가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요? 집에서도 자꾸 혼자 전화 받고 서류 같은 걸 보면서 한숨 쉬고. 나는 환자 정보를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태성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환자분이 직접 말씀하시겠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다. 유방암 3기,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태성 씨가 무너져 내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실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확인하더니 놀라운 말을 했다. 환자분이 6개월 전에 이미 진단받으신 상태네요. 타 병원에서요.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다. 태성 씨가 미소 씨를 바라봤다. 6개월 전이면 우리 결혼하기 3개월 전이잖아. 미소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왜 말 안 했어? 태성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신감이 아니라 당황스러움이었다. 오빠가 저랑 결혼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미소 씨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저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사랑해 본 적 없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은 적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태성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태성 씨가 혼자 병원에 다시 왔다. 간호사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47세 남자가 처음으로 무너져 보였다. 솔직히 아직도 정리가 안 돼요. 결혼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어떤 기분이세요? 속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미소가 왜 그랬는지도 이해가 가요. 나라도 말 못했을 것 같거든요. 태성 씨는 1시간 넘게 혼잣말을 했다. 47년 혼자 살았는데 3개월 만에 아내를 잃게 된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미소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도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짜 남편이 되어보고 싶어요. 다음 날 태성 씨는 미소 씨와 함께 나타났다. 항암 치료 받기로 했어요. 끝까지 해볼 거예요. 미소 씨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괜찮기야 하겠어? 그래도 우리 결혼했잖아. 나 평생 처음 결혼하는 거야.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때부터 진짜 부부 생활이 시작됐다. 항암 치료는 쉽지 않았다. 미소 씨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태성 씨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47년 동안 자신만 챙기며 살던 남자가 완전히 달라졌다. 요리를 배워서 미소 씨가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 항암 부작용으로 입맛이 없을 때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했다. 오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뭔 소리야. 나 평생 이런 거 못 해봤어. 신기해 죽겠어. 태성 씨는 정말 신기해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미소 씨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미안해하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점점 밝아졌다. 오빠, 저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나도 47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암세포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3개월 후 뇌전이가 발견됐고 미소 씨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다. 간호사님,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오빠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고마웠다고, 사랑했다고. 미소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오빠, 저는 35년 동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빠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사랑은 시간이 길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저는 평생의 사랑을 받았어요. 오빠도 언젠가 다시 사랑하세요. 오빠는 사랑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미소 씨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태성 씨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다. 미소 씨 일주기에 태성 씨가 병원에 왔다. 간호사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1년 사이에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 보였다.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죠.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요. 태성 씨는 미소 씨의 편지를 꺼내 보여줬다. 이 편지 읽고 깨달았어요. 사랑이 뭔지, 결혼이 뭔지. 6개월이었지만 정말 결혼다웠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미소가 다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태성 씨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이제 알겠어요. 47년 동안 몰랐던 걸.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미소 덕분에 배웠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간호사님, 세상에는 시간이 짧아서 못하는 사랑도 있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진짜가 되는 사랑도 있더라고요. 작가의 말, 47세 첫 결혼, 6개월간의 부부 생활. 누군가에게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태성 씨에게는 평생의 사랑을 배운 시간이었다. 세상에는 배신도 있고 복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사랑도 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승부하는 사랑. 혹시 당신도 47세 태성 씨처럼 아직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